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아이를 낳는 시민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천원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향후 예산 확보가 과제로 꼽힙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공동주택입니다. 건물 외관부터 내부 인테리어까지 깔끔한 모습입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주변 빌라의 매매 시세는 대략 2억 원 수준. 하지만 인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이 주택을 내년 3월부터 하루 1,000원, 한 달 임대료 3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의 집값 부담을 줄여주는 인천시의 천원주택입니다. 인천시는 매년 신혼부부 1,000가구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제외하고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접 천원주택을 둘러본 신혼부부들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주거 형태가 사실상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주거 형태 중에 하나도 이렇게 지원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시민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신혼부부들을 위한 천원주택 공급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76만 원 내야 될 걸 3만 원 낸다면 자기가 내야 할 거의 4%밖에 안 내는 거야. 예산 대비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최고의 효과다. 이거는 정부가 다 인정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체감수 높은 정책이다. 그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나갈 테니까. 인천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은행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주 조건 등도 꼼꼼히 살필 계획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저출생 대책을 이어가기 위한 예산 확보는 향후 과제로 꼽힙니다. 국비를 지원받으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비 지원받을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뭔가를 제시가 돼야 되지 않나. 정말 정책의 방향성은 너무 좋고 청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재원 확보도 좀 신중을 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8년까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4,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에도 오는 2029년까지 1,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근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는 인천시. 출생률 증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1일 새벽 6시 15분쯤 인천의 한 30층짜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8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입주민 32명이 구조됐고 1살 영아와 5살 아동 등을 포함해 모두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103명이 소방당국의 지시에 따라 대피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재가 난 전기차 인근 차량들에도 불이 옮겨 붙으며 차량 7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12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3억 원과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 영사정 IC 설치 사업 2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조성 사업 2억 4천만 원,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 5억 원인데요. 한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이고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 영사정 IC 설치 사업은 오는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스마트버스 승강장의 표준 디자인을 개발합니다. 그동안 스마트버스 승강장의 설치 기관이나 부서 등이 달라 통일 필요성이 제기됐고 설치 후 관리나 운영비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천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버스 승강장 사례 분석과 디자인 전략, 모델 조감도 등을 포함한 표준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연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온도계는 30도를 웃돌며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시민들의 건강도 우려되는 만큼 지역에서는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장마가 물러선 자리에 폭염이 들어오며 낮에는 따가운 햇볕,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가 넘었고 강릉 등 일부 지역은 35도를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 속 사람의 신체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 조성돼 있는 폭염 체험관. 41도로 설정된 체험관 안으로 들어서자 후끈한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내 코와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의욕이 넘치던 걷기 활동은 점점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폭염 체험 부스에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덥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지 10분 만에 온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무더위를 더 크게 느낍니다. 태양 고도가 높은 낮 12시경, 한낮 아스팔트 온도는 66도였습니다. 차량이 내뿜는 열기까지 더하면 체감 온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지자체들도 무더위 대응에 한창입니다. 정수 처리한 물로 인공 안개를 분사해 주위 온도를 4도가량 낮춰주는 쿨링포그는 2014년 대구에서 처음 운영한 이후 전국 곳곳에 도입됐습니다. 올해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로수가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곳엔 그늘막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특히 지역에서 도입한 스마트 그늘막은 해가 뜬 이후 기온이 일정 온도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펼쳐집니다. 양산을 대여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과거엔 여성들의 소품으로 여겨졌지만 양산 하나로 체감 온도를 10도나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보니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여름 필수품입니다. 기온이 높은 8월 한 달간 양심 양산 대여소를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지금 더위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니 시민 여러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에서는 아스팔트에 물을 뿌리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가동해 뜨거운 아스팔트의 온도를 20도가량 떨어뜨립니다. 일대 온도도 3도 정도 낮아집니다. 경남 창녕에서는 야외 노동자가 많은 논과 밭에 드론을 띄워 폭염 경보 방송을 진행하고 광주에서는 폭염 기간 동안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더위를 피해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염 기간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시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기도 3개 도시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31일 경기도는 파주시, 김포시에 이어 이날 고양시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 사례가 발생했을 때 발령됩니다. 군집 사례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 내에서 2명 이상 환자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입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 30일까지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387명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환자가 210명으로 전국의 54%를 차지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 내 소비자 피해가 209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는 주로 여행, 관광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경기도는 티몬 위메프 입점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제 방안 등을 토대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 중 취소 환불 완료는 9건으로 확인됐으며 카드사 등을 통한 취소 절차 안내 90여 건, 판매점 취소 요청 60여 건 등을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가 판매하는 관광 상품인 경기 투어패스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공사가 지난달부터 티맵프를 통해 판매한 경기 투어패스는 500여 개로 이 중 340여 개는 티맵프 측에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4개는 미접수된 건으로 확인됐고 환불 요청이 들어올 경우 공사는 대행업체를 통해 환불해줄 방침입니다.
8살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8월부터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육아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며 이번 정책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서울시는 또 재택근무 의무화뿐 아니라 기존에 시행해온 육아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 부서별 사용률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에게는 빠른 적응을 위해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최근 5년 동안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을 거쳐 역사 초미세먼지를 45% 저감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노후 공기조화기와 필터 등을 설비한 것을 비롯해 초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 전동차 공기질 개선 장치 등을 설치했는데요. 개정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는 지하 역사의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 초미세먼지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경북 울진에는 동해안 해양레포츠 거점을 목표로 한 울진 해양레포츠센터가 있는데요. 폐교를 활용해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10년 가까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달라진 모습으로 지역에 활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HCN 공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 2013년 문을 연 경북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그동안 위탁업체만 수차례 바뀌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시설 구축은 긍정적이었지만 특화된 운영 전략이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그러다 반전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지역가의 실질적인 상생에 눈을 돌린 겁니다. 올해 초 울진군은 다이빙 전문기관과 위탁 계약하고 전문교육과 함께 해남 해녀학교 운영을 시작했는데 강사와 교육생이 일손이 부족한 어촌계 지원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는 순기능을 만든 겁니다. 그 어른들 하는데 미역도 그 해녀학교에서 가서 또 미역도 해드리고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참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진 해양레포츠센터는 해남 해녀학교 운영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어촌계, 일손 지원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 결과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에 선정돼 체류형 교육을 통한 거점 공간으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양체험 공간이 아닌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사무공간에서는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일과 외에는 취미생활 혹은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해주고 또 3층의 숙소를 또 외부에 있는 카라반을 이제 편안하게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1박 이상을 하면서 이곳에서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리라고.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위한 업무 협약 등도 잇따라 경북권을 넘어 수도권 학교의 방문까지 늘고 있습니다. 울진까지 멀리 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가 되게 공기도 맑고 시설도 제 생각보다 더 깨끗하고 잘 갖춰져 있어서 정말 놀랬고요. 5일 동안 여기서 지내야 돼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시설도 엄청 깨끗하고 그리고 여기가 강사님들도 되게 친절하고 시설도 엄청 물이 맑아가지고 생각보다 좀 교육보다도 노는 느낌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도 지역가의 상생에 좀 더 무게를 둔 공공시설. 속도는 더딜 수 있어도 지역의 활력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방문해 다양한 경기도 교통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민경선 사장은 경기도민의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경기도만의 철도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강의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